네, 귀걸이 눈입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 인플레이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시장의 화두가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린 산업에도 영향이 미치는지 우리가 좀 알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펀더멘털적으로는 사실은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합니다. 이 그린 산업의 사실은 그 생산이라든지 그 매출액들은 대부분 정부의 정책으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어떤가가 가장 큰 이슈고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풍력 터바인도 만들어야 되고 태양광 패널도 만들어야 되고 할 때 업체들한테 이제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은 있긴 한데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맨 마지막에 있는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가격의 전가가 가능을 합니다. 근데 지난 10년간은 원재료 가격들이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단가가 빠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오히려 약간 가격을 갖다가 전가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병화 이사께서 말씀하신 가격의 정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격의 정가가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일단 탄소 그 배출 감축 정책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설치하려고 하는 태양광 풍력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들의 대수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원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설치가 많이 돼야 되는데 만드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이상은 그걸 갖다가 이제 수요가 좋으니까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베스타스죠. 글로벌 1위 터빈 메이커가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앞으로 가격 전가 시킬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연간 가이던스를 유지를 했죠. 네. 사실 그 내용은 우리 투자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자, 미국하고 대만, 일본을 포함해서 해상 풍력 건설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상 풍력이 이제 시작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 건설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진짜 실제적으로? 지금 이미 국가별로는 잘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탄소 목표들이 올라가니까 전부 국가들이 해상풍력 관련돼서 타겟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고 대표적으로 미국은 해상풍력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47메가 정도밖에 없는데요. 한 달 전에 바이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30기가 2030년까지 하겠다고. 그리고 한 달 만에 첫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에 대해서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 단지는 10년간 해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정부가 당선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해상풍력이 완전체가 돼서 시장이 열리는 그런 지금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만 같은 곳이나 미국이나 과거에 사실은 그 해상 풍력을 얼만큼 하겠다라는 이런 목표가 어느 정도 상향이 된 겁니까? 미국은 목표가 아예 없었죠. 네. 국가 목표는 없었고요. 그냥 주별로는 가지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이제 바이든이 30기가를 앞으로 10년 안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대만 같은 케이스는 원래는 2025년까지 5.5기가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거를 이제 2035년으로 늘리면서 10기가를 더 추가해서 15.5기가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5기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20.5기가의 해상 풍력을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시장이 굉장히 빨리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상식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5기가, 10기가, 15기가 이러면 알아듣질 못합니다. 네. 네, 어느 정도 크기인지. 그러면 대만에서 20기가 한다고 쳐요. 그럼 네. 20기가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럼 대만에서 어느 정도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네. 대만 전력에 아마 원전을 전체를 다 아마 상쇄하는 것일 거고요. 대만 전체 전력 수요의 한 20에서 많게는 한 30% 정도까지를 해상 풍력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큰 용량이네요. 네. 자, 우리나라의 해상 풍력 정책이 굉장히 과속화돼 가지고 지금 여러 뉴스가 지금 1년 동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법안이 이런 거를 쫓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가속화되는 사업들은 법안이 좀 뒤에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법안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법안들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네, 뭐 빠르면 이번 달 안에 해상폭력 관련돼서 원스톱숍이라는 법안이 이제 발의될 예정이고요. 그 원스톱숍 법은 사실 오래 전부터 좀 요구를 했던 산업계에서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규제를 하나의 기관에서 다 묶어서 이 허가 절차를 하면서 미국과 같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허가를 내주고 사업을 진행시키자는 핵심 법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처별 조율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발의가 이번 달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연내에 일단 본회의를 다 통과를 해서 내년 초부터 해상폭력을 제대로 한번 건설해보자 하는 이제 상태로 굴러가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해상폭력이 실제로 이제 설치가 되는 그런 국면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 한 6개월 동안 그 해상 폭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공부도 상당히 꽤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데 관련 종목들의 주가들은 꽤 오랫동안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오른 상태에서 물론 빠진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뭐 약간의 조정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왜 이런 것입니까? 뭐 그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에 느끼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시장의 중심이 이제 좀 옮겨가면서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그린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비즈니스는 일반적인 잣대로 가치 평가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정해져 있는 산업이고요. 그 목표에 따라서 정책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트럼프와 같은 대통령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그린화 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급락을 해도 거기에 이제 정당화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더 정책에 대한 이슈들은 훨씬 더 강해지고 있는 상태고 그 말은 수요가 더 강해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가격의 조정들이 사실은 조금 한 2, 3년 정도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굉장히 작은 둔덕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3년 정도 지나면 지금의 주가는 작은 둔덕 정도에 불과하다. 네. 말씀 잘하십니다. 네. 그 해상 폭력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 뭐 잘 알고 있지만 업데이트를 좀 오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대표적으로 CS 윈드죠. 네네. 글로벌 1위의 해상 폭력 타워 제조 업체이고요. 이번에 이제 조금 전에 전해드린 미국 이슈 그리고 대만 이슈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미국은 해상폭력용 타워 공장을 갖다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에 부지를 확정을 할 것 같고요. 아마 뉴저지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고객사들하고 얘기가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뉴저지는 이미 확정된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확보하고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요. 대만은 현재 이미 공장이 있습니다. 폭력 타워, 해상폭력 타워 공장이 있고요. 목표치를 늘리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그 제가 질문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요새 그 CS 윈드 가지고 계신 분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 좀 빠져가지고요. 네. 그런데 지금 CS 윈드의 원가율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원가율이 왜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네. 규모의 경제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네네. CS 윈드가 여러 가지 이제 원가 개선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워낙 이제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조금만 이 수익률 이 생산성 개선 작업을 해도 네네. 이익률이 좀 빨리 네. 올라가는 레버리지 효과가 큰 지금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은 1분기에만 영업이익률이 뭐 거의 13%가 났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일회성 수익성들이 좀 있었기 때문이고요. 뭐 두 자릿수 정도 10% 전후의 영업이익률을 갖다가 누릴 수 있는 사실은 그린 에너지 산업 중에서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능력이 있는 회사가 되었다. 세계적인 이제 업체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베스타스가 1분기 실적 때 지금 가격을 정가시키겠다 고객한테 네. 그렇게 했는데 베스타스는 또 CS 윈드의 고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을 그쪽에서 정가시킨다는 것은 CS 윈드도
베스타즈한테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CS 윈드는 사실은 원재료 같은 것을 구매를 할 때 수주와 동시에 바로 원재료 가격을 픽스를 시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마진이 너무 낮게 되면 수주를 안 하는 이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영향이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철강석 가격이 뭐 10년 내 최고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베스타스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하게 CS 윈드한테 미치는 마진 압박은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해상풍력의 사실은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하부 구조물 만드는 삼강 M&T. 네. 제가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해상풍력 관련 말고요. 그 FPSO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네. 마진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 이번에 수주를 받았다는데 네, 네. 첫째 FPSO가 뭐고 앞으로도 더 수주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FPSO는 네. 그 바다 위에 떠서 네. 원유라든지 가스를 갖다 채취해서 하는 초대형 이제 설비고요. 시추선이네요. 시추선 같은 개념입니다. 네네. 예,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상강이 받은 FPSO는 네. 원재료나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발주처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오른 인상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고요. 네. 그 딱 가공 마진만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진율이 높은 비즈니스고요. 당연히 지금 뭐 유가도 좋고 모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 발주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발사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네, 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업데이트 감사드리고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